예, 시간이 됐습니다.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들어오신 분들, 뭐 거의 저를 아시는 분들일 텐데 새로운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저는 윤승준 선교사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얼마 동안, 며칠 동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카카오톡을 이번 기회에 좀 안전하게 좀 정복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은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는 앱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하는 데서 제일 자신 있는 게 카카오톡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카카오톡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하나하나의 상세한 기능은 물론이고 언제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실 텐데,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그 배운 것을 잘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그 배움의 그 목적을 반드시 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는 한 분도 그러신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배운 걸 왜 남들한테 가르쳐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강의에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배워서 남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너는 그냥 얘기만 해. 그러는데 굉장히 그 잘못된 거죠.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다 공짜로 배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의무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우리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시지 말기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비슷하게도 할 거고, 또 어떤 때 숙제도 하라 그러면 숙제도 좀 하시고, 숙제를 하는 분이 한 15%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강의를 보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숙제를 본인들 위해서 숙제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할까? 저 같은 선생이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 숙제 좋은 기회를 왜 여러분들이 놓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이제 얼굴을 내 보이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비디오를 끄고 하셔도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회원 강의에서 얘기했었지만 요즘 그 줌에서 그 이모지 쓰는 거 있죠. 이 얼굴에 재밌는 그림 같은 거 그런 걸로 하셔서 자기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야 제가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하시고요. 대답은 뭐 제가 때로는 끄떡이라 그러기도 하고 1번이나 2번이나 뭐 선택하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린애들처럼 잘 따라서 선택하시고 해야 공부가 느는 겁니다. 자, 카톡은 이제 맨 처음에 카톡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부터 먼저 해나갈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카톡을 보면은 갑자기 카톡에 이름 없음 해가지고 탁 나타나죠. 그죠? 어떤 사람인가가 이름 없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험 있으시죠?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카톡에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갑자기 어떤 친구가 이름 없음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또 갑자기 어느 조금 있다가 새로운 친구로 등록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친구가 탁 나온다고. 이런 경우는 거의 90% 이상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카카오톡의 대화를 백업받지 않은 상황에서 새 스마트폰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톡의 대화라는 것, 대화 백업을 받아놓고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셔야만 지금까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해놓으면은 이제 그 친구의 대화 내용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사진은 뭐 대화 백업을 한다 그래서 사진하고 전혀 상관없죠. 사진은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옮겨가지 않아요. 사진은.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대화했던 내용들만 텍스트 메시지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대화 백업을 해놓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일주일에 적어도 1명, 2명이 선교사님 그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이 카카오톡 강의를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들은 분들. 그리고 다른 카카오톡 강의뿐이 아니라 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분들이 이건 뭐 초보자나 똑같은 그 실수를 하신다. 자, 이제 곧 나 스마트폰 바꿀 계획이야. 손 들어보세요. 곧 바꿀 거야. 예, 제니 성님도 바꿀 거고. 예.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 바꾼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이제 곧 바꾼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백업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속이 상하죠. 이제 그게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원망하냐면 자꾸 이제 남의 탓을 해야 되니까 아주 좋지 못한 버릇인데 그 가게 직원이 말이야 아주 나쁜 놈이 그거 안 해줬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 데이터를 백업해줄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일하는 그 젊은 애들은 그런 거 몰라요. 카카오톡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원망하실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카카오톡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가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마우스를 제가 달았어요. 스마트폰에도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경우에 따른 스마트폰에 마우스를 연결해서 쓸 때는 자, 강의 시간에 마이크를 켜시면 안 돼요. 강의 시간에 마이크를 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카카오톡을 열겠습니다. 마우스를 달아서 제가 마우스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열면은 저한테 보이는 거랑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거랑 조금 다를 건데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이쪽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부분들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한국의 카카오톡과 미국의 카카오톡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거기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얘기할 테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걸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 지금 커서가 있는데 보이시죠? 밑에 맨 처음에 사람 그림 예의 메뉴를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친구. 그래서 친구 저 위에 보면 친구라고 나오죠. 한글로 친구 이렇게 친구. 그래서 친구라고 메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를 우리가 이렇게 말풍선같이 되어 있는 것을 채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채팅.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친구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한국은 좀 다를 거예요. 친구 찾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최근에 얼마 전에 생긴 건데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한 기록이에요. 카카오톡 통화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더보기라는 그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기능들이 첫 번째, 두 번째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친구의 제일 위에는 본인이 나옵니다. 본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에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배경 이런 건 이제 제가 사진을 넣은 거예요. 배경 사진을 제가 3년 전에 미국 일주 강연을 하면서 어딘가를 가다가 이제 차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는 제 사진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름은 윤승준 한데 앞에 기억을 붙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냈죠. 그리고 밑에 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분들을 상태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 상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바꿔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필 편집이라고 이 밑에 있죠. 프로필 편집 여기서 고치시면 돼요. 그 프로필 편집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그냥 하나 따온 거고요. 이런 거 위에 뒤에 이것들 다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얼굴은 여기서 넣는 거예요. 얼굴은. 그래서 여기서 얼굴을 눌러서 내가 사진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신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저는 카톡에 얼굴을 넣지 않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서 저는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 본인의 얼굴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사진에다 넣으십시오. 가능하면 본인의 얼굴을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카메라를 눌렀을 때 이걸 사진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내가 앨범에서 갖고 올 거냐, 뭐, 그 다음에, 뭐, 눌러보시면 이제 앨범에서 이런 데서 내가 갖고 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름을 고치려고 하면은 여기 이름에서 여기서 고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 있죠? 펜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펜 모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뭔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저는 이름 앞에 기억이라고 넣습니다. 왜 기억이라고 넣냐 하면은 이제 그 이름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가나다 순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이름에서. 친구 메뉴에서 보면 이름이 이제 제일 위에 본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생일인 친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즐겨찾기 한 사람들이 나오고 어쨌든 친구가 제가 3,808명이네요. 이 중에 이게 전부 가나다 순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기억이라고 먼저 하면은 그 사람이 기억이 가나다의 제일 앞이니까 위에 부분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기억이라고 낸 분은 제 강의를 듣고 다 따라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라고 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뭐 헨리 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카톡에서는 가나다 순이 우선이니까 한글이 먼저 나오고 헨리는 저 밑에 나오겠죠. 헨리는 저 밑에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하는 그 사람 누구지? 그리고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위를 이렇게 쫙 올려가면서 찾는데 H가 나오려고 하면 저같이 아까 몇 명이 있었어요? 3,800명이 있는 사람은 H가 나오려고 하면 한 10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앞에다 기억사 하나를 딱 넣으니까 위에 바로 나온 거예요. 맞아, 이 사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동산에 관련돼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는 뿐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이름들을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앞에 나오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이름을 고치면 상대방한테 그대로 고쳐진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제 이름에다가 기억을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프로필 편집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상태 메시지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한 번도 안 바꾸시는 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상태를 잘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잘 바꾸시는 분들, 특별히 근래 최근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의 이 상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자살한 사람들이 이 상태 메시지에 그런 상황들을 많이 암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올려놨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죽은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커피라도 한 잔 하자, 또 밥이라도 한번 먹고 위로라도 한번 해줬으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근래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 상태 메시지가 혹시 뭔가 좀 이상한 걸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 안부 전화라도 하시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일인 친구예요. 생일인 친구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설정에서 본인의 생일을 맨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본인의 생일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저보고 생일을 어떻게 알고 저는 저희 카톡을 치웠어요 하고 감격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생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다 그래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지금 3,800명을 제가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친구의 생일을 확인하세요. 여기 있죠? 여기를 눌러보면 이제 최근에 친구의 생일들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생일인 사람, 내일 생일인 사람, 나는 한 명도 안 나오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지 않은 날은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많지 않아. 근데 저는 아까 3,800명이니까 나누기 365일이라면 하루에 그래도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생일을 않는 이상하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1월 1일 날 생일이 무지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그걸 원래 생일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강의에서 제가 생일을 고치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즐겨찾기라는 것은, 자기가 아주 자주 저걸 하는 사람들을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헨리 하면은 저 밑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자주 카톡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을 위에다 놓는 거죠. 위에다 놓는 방법은 그냥 그 사람을 꾹 누르고 꾹 눌러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네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이렇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로 쓸면은 그 즐겨찾기 그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친구를 찾을 때 저 위에 있는 이제 이 돋보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찾으시죠? 친구를 찾을 때 여기서 만약에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찾겠다 그러면 여기서 물론 홍길동 이렇게 다 치실 수도 있어요. 홍길동 이렇게 해가지고 다 치실 수도 있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저한테는 없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홍길동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는 방법이 히읗, 기역, 디귿 이렇게, 요거는 저거예요. 초성이라 그래요. 한글에서 첫 번째 자음을 초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음 첫 번째 자음으로 초성으로 찾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홍길동, 히읗, 기역, 디귿을 했더니 딱 한 분이 나왔네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이렇게 하면은 범위를 확 줄여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서 찾는 방법보다도요. 요거 초성 검색,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요 가운데 있는 요 친구를 선택하는 요 방법은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뒤늦게 뭐 안 돼요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설정이죠. 세팅. 항상 이 톱니바퀴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팅을 눌러 보면은 친구에 대한 관리는 물론 전체 설정에도 들어가 있지만
친구 관리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친구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 관리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자, 자동 친구 추가 이건 무조건 다 켜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 그대로 하셔야 돼요. 친구 추천 허용 이것도 다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숨김 친구, 차단 친구 관리 이게 있습니다. 숨김 친구 관리는 내가 어떻게 눌러가지고 이 사람을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숨김 친구는 사실은 없으셔야 돼요. 이거 숨김 친구가 있으신 분은 뭔가 이상한 분이에요. 뭔가 세상을 숨기면서 사는 거예요. 숨김 친구는 카톡은 오는데 친구 리스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좋은 의미로 친구를 숨겨놨다는 의미를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나쁜 의미로는 많이 찾을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슨 여자 이름들이 뜨면은 뭐 그러니까 숨겨놨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숨김 친구 관리는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차단 친구 관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를 차단하죠. 그렇죠? 그 친구라기보다도 하여튼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내지 말라는 뭐지 이상한 글들을 계속 보내거나 뭐 나한테 뭐 좋지 않은 소리를 계속 한다든가 하면 여러분들이 차단을 하죠. 그 차단한 친구를 이제 그 사람들을 해제할 때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누르지 않겠습니다. 저 차단 많이 해놨어요.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요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차단 관리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생일인 친구 보기 요게 켜져 있지 않은 분들은 친구 생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저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친구 생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생일인 친구 이거 보기 요거를 켜놓으셔야 돼요. 제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카톡 강의를 하니까 가급적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접속을 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야 이걸 쫓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내가 지금 설정이 내가 안 돼 있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꼭 카톡 강의를 할 때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말고 태블릿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일인 친구 요거 안 돼 있는 분들은 켜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차단 친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니까요. 내가 누구한테 차단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해요. 그렇죠? 근데 저를 차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를 차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분이 뭘 저하고 개인적인 저한테 개인 카톡을 해야 제가 뭐를 드립니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 친구에 가서 보니까 차단된 거예요. 실수로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왜 내 카톡 안 봐?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네가 언제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내가 어제도 보내고 오늘도 보내고 했는데 그랬더니 난 온 게 없어. 그럴 경우에는 친구하고 싸움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아까 그 차단 친구 관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확인해보세요. 차단 친구 관리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이 친구가 왜 차단이 돼 있지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로 그 사람을 차단한 거야. 그리고 왜 카톡이 안 오나? 그럴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나는 그 사람을 차단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차단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데 차단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쓴 글은 저는 읽어요. 여러분들이 쓴 글은. 근데 남이 쓴 글을 두 번째 보내면 전 차단합니다. 그런 거 있죠. 무슨 뭐 정치에 관한 얘기, 뭐 경제에 관한 얘기, 무슨 뭐 건강에 관한 얘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쓴 글이 아닌 남이 쓴 글을 저한테 첫 번째 보내면 저는 경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보내면 차단합니다. 다음에 보내면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내면 예외 없이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차단되면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좋은 걸 거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글을 누구한테 보낸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격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글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보낼 때? 여러분들이 써서 보내는 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재용 님이 키시죠? 손 대지 마세요. 이재용 님, 손 대지 마세요. 그래 손을 자꾸 대니까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면에 지금. 자, 그 차단은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글을 보낼 때는 그런 글들은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내려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글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겠어? 그래서 오케이를 하면 되지만, 특별히 정치적인 얘기를 보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은 정치 노선인 경우에는 오케이 했지만 다른 정치 노선을 보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니다. 분노가 일지 않았나요? 정말 쓰잘데없는 걸로 사람의 관계를 끊어지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보내지 마십시오. 또 뭐가 건강에 좋다? 그 사람들이 의사입니까? 그거 함부로 보냈다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 그거 뭐 누가 건강에 같은 교회 집사님이 무슨 뭐가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드시고 911에 실려갔어요. 그건 신뢰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주치의의 말을 들으셔야지 그런 거는 되게 많이 믿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진짜 되게 안 듣고 어디서 인터넷에서 들은 뭐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다니까. 근데 저를 분노하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보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꾸로 제 야생은 여러분들 보냅니까? 누구한테? 제가 그렇게 누구한테 보내고 뭐 하라 그래도 여러분들 죽어라고 안 보내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건 진짜 안 보내고 쓸데없는 거는 막 사명을 가진 것처럼 보내신다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 사람들한테 평가돼요. 아이, 난 그냥 받은 건데 이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 시간에 드렸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2번을 보냈는데 한 번은 불경을 보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증인 2단 거를 보냈어요. 그분은 졸지에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 좋은 글들이라고 생각하는 글들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망신당합니다. 뭐 그럴듯한 글인 것 같아가지고 난 뭐 그냥 그런 거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 보내는 분들이 왜 제가 이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차단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관계로 얘하고 카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응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차단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안 보내겠다. 그리고 사과하시고 전화로 카톡을 풀어서 다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할 때 도움을 못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위기에 닥쳐서 그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받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한테 보내는 거 그거 굉장히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읽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또 하나 이것도 글로 보내는 거 말고 여러분들 무슨 동영상으로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동영상 있죠. 그거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도 그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무슨 명절 때 되는데 저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메모리를 차게 하는 주범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이렇게 보면 뭐 23메가, 35메가바이트 뭐 이렇게 나오죠. 그걸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눌러야 되죠. 누르는 순간에 그 동영상 내용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지우실 줄 아세요? 못 지워요. 아니 카카오톡에서 자동으로 한 3주 지나니까 지워지는데 그건 카카오톡에서 지운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누르는 순간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게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30메가짜리를
뭐 100개를 받으면 3K 저기 뭐야 100개면 3kB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3kB이 아니라 3MB. 그렇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를 주고 받고 보내지 마세요. 그냥 사진 같은 거 한 장, 뭐 이렇게 제가 보내는 생일 카드 같은 거는 정말 아주 짧은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이렇게 막 보내지 마세요. 보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매번 눌러 볼 때마다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강의에서 이제 중요한 거, 친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친구가 되는 거. 친구가 되는 부분은 친구 메뉴에 제일 가운데 이렇게 사람 어깨에 플러스 되어 있는 이게 친구 추가 메뉴예요.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친구 추가 여기를 누르시면은 친구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QR코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연락처로 추가, 아이디로 추가, 초대하는 게 있는데 초대는 잘 안 쓰고 QR코드라는 것은 QR코드를 누르면은 내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됩니다. 내 스마트폰은. 근데 이제 그 밑에 내 프로필이라는 게 있죠. 내 프로필이라는 거 있죠.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내 프로필이라는 것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QR코드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카카오 계정 하나에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다 부여받은 거예요. 고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 QR코드이고 한 사람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로 그 QR코드를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바로 친구 추가가 뜨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자, 친구 추가를 하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QR코드를 누르면은 카메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QR코드를 누르면 카메라가 나오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내 프로필이라는 여기를 누르면은 이 QR코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카메라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누르는 거 아니에요. 갖다 대기만 하면 그 친구가 바로 떠서 친구 추가 이렇게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친구였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채팅할 수 있는 채팅 그 메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신 분 손 드세요. 그럼 거꾸로 나 이해 못하겠는데 아직 다시 설명 필요한 분 있어요? 자, 이거는 언제 쓰면 될까요? 언제 쓰면 될까요? 물어볼게요. 유니스조님 언제 쓰면 될까요? 조금 아까 무슨 꿀 드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알긴 알 것 같은데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알려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 강의를 10번쯤 들었는데 알긴 알잖아요. 가까운 곳에 계실 때 옆에 있을 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내 전화번호를 가르치지 않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잘 아시는 걸 빨리빨리 대답을 하지 왜?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서 서로 가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그 모임이라는 것을 자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인상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여자분들, 나한테 자꾸 이상한 남자가 카톡 하겠다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화번호를 서로 몰라도 친구가 되는 방법이에요.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서도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요. 근데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톡하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스스럼 없이 전화번호 알려주죠. 그죠? 제가 여태까지 이걸 수없이 가르쳤는데 이거를 지금 눈앞에서 하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그냥 전화번호 서로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배워도 쓸데없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친구가 돼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카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라고요? QR코드 누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QR코드, 그건 모를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면, 그 위에서 이렇게 해서 QR코드 눌러서 착 하면, 그 사람이 다시 볼 거예요. 야, 이 사람 대단하네. 야, 이런 것도 알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써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전화번호가 뭐 되느냐, 왜 선생님 이거는 안 돼요, 뭐 돼요, 뭐 어쩌고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QR코드로 한다. 오케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머리를 또 딱 써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 QR코드를 내가 상대방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도. 상대방한테 뭘로 보낼 거예요, QR코드? 카카오톡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카카오톡을 읽었어. 보여요, 화면에. 그걸 내 카메라로 어떻게 찍어요? 방법이 없죠? 모르죠? 또 와이프 카메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와이프하고는 친구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나하고 친구가 되는 그런 고차원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QR코드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QR코드는 가까이서 쓰는 사람들하고 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친구 찾기에서 연락처로 추가라는 게 있어요. 연락처로 추가. 이거는 문자 그대로 연락처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로 추가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이름을 홍길동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여기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돼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냥 이름 그냥 이건 안 고쳐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누르셔가지고 반드시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선택하시고 하세요. 1이라고 돼 있어도 실제로 전화번호가 있는데 안 된다 하는 경우에 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집어넣는 거예요. 909-97-7721. 이거는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야. 모르는 전화번호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카톡을 가입하고 있으면은 카톡에 친구가 되는 거고 카톡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많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뭐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여기 2를 눌러서 82를 이제 한국을 찾습니다. 한국은 82입니다. 여기 보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있죠? 한국, 대한민국. 그래서 여기를 82 합니다. 그래놓고 여기다 뭐를 집어넣냐면은 02-798-0314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번호는 뭔가요?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예? 왜? 이 번호는 집 전화예요. 한국. 서울 집 전화번호예요. 집 전화로는 카톡이 안 되죠. 집 카톡은 스마트폰으로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연락처로 친구 추가. 연락처로 추가. 이 부분 얼굴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서로 친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내 스마트폰의 연락처, 내 스마트폰의 컨택에 전화번호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친구가 돼요. 시간이 뭐 어떤 때는 뭐 5분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반나절이 걸릴 수도 있고 자동으로 내 친구로 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카카오톡에서 내가 내 스마트폰에 새로운 친구를 저장했는데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알았지? 이런 의문을 해보신 적 있어요? 자,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알았으니까 전화번호 카톡으로 등록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맞다 1번, 틀리다 2번. 자, 시작. 맞아요, 틀려요. 카카오톡에서 내 스마트폰에 내가 전화번호를 등록한 걸 알았으니까 친구가 됐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내 걸 봤다. 1번. 아니야, 안 보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2번. 시작. 손가락 표시해 보세요. 나 틀린다고 뭐라 그래?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해를 자, 다 들으세요. 여기는 1번, 2번 그 손가락 다 있으시잖아. 시작. 유니스 조님 손 들으려니까 뭘 왜 안 들어? 그레이스 형님도 들으시고 윤박 선생님 안 들리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1번, 2번. 아니 틀리면 제가 욕합니까? 2번이라고 돼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방법 있으면 저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기에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럴 거야.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원리를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뭐 외워서 하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은 10년이 가도 공부 못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카카오톡에서 내가 내 연락처에 등록이 돼 있는 거 본 거예요. 그럼 이제 걱정되죠. 그럼 내 스마트폰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도 카카오에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만약에 그 연락처가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카카오에서 봤다 그러면 다른 것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카카오가 싫어져요? 카카오에서 내 연락처를 본 것은 사실인데 그 내 연락처가 내 스마트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었다 그러면 카카오에 친구가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연락처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연락처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는데 새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래서 연락 친구들이 다 살아났네?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연락처가 스마트폰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 구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지메일을 입력했기 때문에. 또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지메일을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아이폰 서버에 그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연락처만 따로 모여있는 서버를 따로 만들고 그 구글에 그것을 쓰겠다 하는 아무 업체나 주는 건 아닌데 등록이 정식으로 돼 있는 업체한테만 그것을 쓰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나는 허락한 적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등록할 때 그것을 허락했어요. 무슨 앱을 받을 때 뭐를 허락하겠습니까? 해서 뭐 현재 위치 허락하겠냐, 뭐 연락처 허락하겠냐,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꾹꾹 눌렀죠. 예?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에스더님? 그랬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쓰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봤지만 연락처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구글에 가 있었다고요. 구글에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서버에 있는 것만 걔네들이 협력업체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새로 친구를 추가했구나. 그리고 자기 카카오톡 서버에 친구를 등록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해되신 분. 이게 이해가 되면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은 거야. 처음 듣는 얘기는 솔직하게 창피해서 손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60평생, 70평생에 처음 들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냥 쓸 줄은 아는데 모르니까. 제가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강의 끝나고 야,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좀 설명해 줘봐라. 아마 못할 거예요, 거의. 자, 그래서 연락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연락처에 이름을 집어넣으면 바로 카톡으로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지금 전화번호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저장되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세팅된 경우인데 그런 경우들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도 친구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카카오 저 구글 서버에 보면 이 사람이 새로운 친구로 등록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선교사님 내가 친구를 정확하게 82 010-1234-5678 앞에 0은 빼도 돼요. 8210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홍길동 이렇게 해서 전화를 입력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안 뜹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세팅이 전화번호가 구글로 들어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화번호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은 전화번호는 대부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몇 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화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새로 새로 스마트폰을 사서 열었더니 친구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내 친구의 상당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전화번호에 등록돼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친구에서 연락처로 친구 추가를 했었죠. 그때는 어디에 저장하는 거냐면은 다이렉트로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처로 친구를 저장하자마자 바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저장됐다고요? 내가 저장하면 구글 서버에 저장돼 있는 걸 카카오톡 서버에서 여기를 주기적으로 막 읽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새로 친구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네 여기로 저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바로 여기다 저장했기 때문에 바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얘가 거꾸로 어떻게 물어보냐면 너 이거를 이 연락처에 저장할래?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yes 누르면 내 전화번호에도 그 사람이 저장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먼저 저장하실래요? 아직도 내 연락처에다 먼저 저장하시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면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카카오톡 연락처로 등록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럼 카카오톡 친구가 바로 되지만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내 연락처 너 원래 그 스마트폰 연락처에다 전화 연락처에다 저장할래? 그러면 yes 누르면 그렇게 해도 저장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여러분들 하는 거랑?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연락처로 저장? 네? 우리 에스더님이 제일 고개를 열심히 끄떡끄떡 잘하는데 남들 잘 가르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그냥 연락처에 그냥 저장하세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아 그냥 하세요. 그냥 뭐 이러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수준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라는 게 있어요.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집어넣으셨어요. 거기에다가. 또 아이들이 집어넣은 적 없는데 그렇지 안 집어넣어서도 옛날에 가입했을 때는 가입이 됐는데 안 집어넣으면 새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아이디는 다 있어요. 아이디를 추가해 보면 여기에 나와요. 그렇죠? 내 아이디 해가지고 나오죠. 제 아이디는 자시와 7231이에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내 아이디가 자시와 7231이야 하면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시와 7231 이렇게.
그리고 확인하면은 저는 저니까 나와의 채팅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뭐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친구 추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과 채팅방 열기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친구 추가에서는 오늘 친구만 했는데 친구 추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자,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QR코드로 하는 거. QR코드 누르면 카메라 나온다. 한 사람은 내 프로필 눌러서 QR코드 나오게 해서 카메라 나온 사람이 위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자동으로 친구 추가됩니다. 연락처로 추가는 거기다가 전화번호 넣는 거였다.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다고 그냥 하지 말고 다시 1 그거 눌러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거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눌러라. 이것은 일반적인 전화번호부에다가 입력해서 이것을 찾아오는 거와 다르게 그 자리에서 바로 친구가 된다. 아이디로 추가, 모든 카카오톡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디가 자기의 아이디가 있다. 그 아이디를 거기다가 넣으면 바로 친구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이크 키지 마시고 입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입을 보면 아니까.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QR코드.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하는 방법은 아까 연락처로 추가, 전화번호를 알려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싫은 사람들하고 저거 할 때는 아이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저하고 친구가 되려면 그 제 아이디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자세히 그림까지 그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오늘 마스터했습니까? 네?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어요? 저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친구 추가돼요? 그럼 제 아이디가 자슈아 7231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열심히 가는데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오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뭘로?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얘는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스마트폰으로 들어와서 내가 따라서 하지 못했다. 이거 강의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해서 올려드리니까 강의 녹화 올리는 것은 복습용이에요. 복습. 또 저한테 특별한 사정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내가 그 강의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제가 그 시간에 직장에 있는 시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쪽이 더 우선이니까,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착실하게 따라서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그 부분 다시 리피트 해가지고 몇 번이라도 이해될 때까지 다시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자 이제 혼자 생활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쁠까? 내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다시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책 장사는 아닙니다. 책 다 사셨죠? 손 들어보세요. 카카오톡 완전 정복 책 다 사셨죠? 여기는 다 사셨어요. 대부분.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참 정말 속상해요. 그 책 뺏어오고 싶어 다시. 아니 책을 사서 거기에 자기 앞에 그 메뉴도 있고 책도 글씨도 읽기 좋게 진짜 세계에서 제일 큰 글씨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책은 어디에 있는지 책은 쳐다보지도 않고 선교사님 뭐가 친구 추가를 하는데 안 되는데요. 뭐. 그때 보시려고 책을 사신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죠. 제일 편하죠. 근데 여러분이 물어보는 저 사람이요. 내가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는데 호락호락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거 뭐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했지 호락호락 안 가르쳐 줘요. 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 몰라서 없어서 물어보는 거는 가르치고. 하지만 저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면요, 그 1대1로 그 채팅방을 검색을 해요. 위에 부분을. 저 사람이 책을 나한테 샀나? 심지어는요, 위에 바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 적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쓴다니까요. 선교사님 뭐 주세요. 바로 윗줄에 있어요. 윗줄 한 번만 이렇게 올라 보면 있어요. 저한테 뭐 물어보실 때는 저하고 개인 카톡을 하신 거를 이렇게 보시라고요. 망신당하지 마시고 뭐 또 뭐 준다 그러면 그냥 뭐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그 위에 줬어. 근데 여러분들 안 본 게 걸리잖아. 뭐 준다 그랬는데 나도 주세요 그랬는데 하루 위에 있는데 내가 조금 아까 어제 줬는데 그거 안 받잖아. 그리고 또 달라 그러잖아. 카톡에는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질문. 오늘 공부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네, 조영님, 영조. 혹시 아이디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아이디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아이디를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엄청 혼란이 일어날 거. 만약에 새로운 폰을 사갖고 아이디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 수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완전히 똑같은 카톡을 전화번호였을 때만 못하는 거죠. 전화번호가 바뀌면 그렇게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카톡을 만드실 때는 그러면 가능해요. 할 수 있죠. 네. 근데 왜 새로운 카톡을 만들라 그러시는지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그러면 친구가 여태까지 있던 친구들 다 날아가면 돼요. 그거 다 기록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날아간다는 것이 그 사람하고의 대화 내용까지도 싹 없어지는데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뭐 아이디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이디가 굉장히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몰라갖고 이사 간 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디를 볼 때마다 세상에서 마음에 안 카톡 들어서 아이디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쓰세요. 그거보다는 아이디를 바꿔서 불편함보다는 그냥 아이디를 가지고 그냥 쓰시는 게 100배 편한 거예요. 제 말을 믿으시고 하세요. 그냥 네. 나중에 그래서 없어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 또 다른 질문. 왜 아이디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왜 아이디는 못 바꿀까요? 만약에 카카오톡에서 아이디를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카카오톡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기준들은 그런 아이디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왜? 아이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바꾸면 카카오톡에서는 그 일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이 될 거예요. 아, 이쁘게 뭐 옛날에 난 몰랐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당연하게 왜 몰랐냐. 카카오톡을 등록할 때 여러분들이 안 한 분들이 많다니까. 여러분들이 지메일도 스마트폰을 사셨을 때 지메일이 뭔지도 몰라서 그 가게에서 대신 해준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아셨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아이디는 그냥 쓰시고. 네. 오히려 아이디가 지금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프로필 저기에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거기서 아이디를 새로 만들면 돼. 자, 오늘 질문 또 없습니까? 예, 유니스조님. 예. 마이크 키시고 그냥 그 승질 급한 마이크를 키시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독심술은 없다니까. 친구 초대하는 방법 중에서 맨 마지막 초대로 나가는 거는 나중에 하실 건가요? 오늘 안 하시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제가 않은 해봤는데 사람. 그거는 네.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할 경우는 대부분 그냥 막 무작위하게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친구를 막 만들라 그러는 경우 아니면 쓸데없어요. 그렇게 친구들 안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귀찮지 않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친구들, 카톡 친구들 많이 만들어 놓으면 불편하죠. 오히려 막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거 막 올리고 그럴 때마다 차단해야 되고.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 숙제라고 할 건 뭐 제출할 건 없어요 저한테. 근데 그 카톡에서 차단 친구를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친구 용서해 줄만 하다 그러면 해제해 주세요. 카톡을 하는 목적이 차단하는 목적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얘가 왜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해제시켜 주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차단해 놨구나. 되게 기분 나쁜데 나도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카톡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SNS를 시작할 때 SNS의 윤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갖다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에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그런 거 많이 지금 나누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입장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반대쪽에 있는 정치 받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떤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예, 우리 질문은 뭐 전속 질문가이신 유니스조님. 예. 김신님은 제가요. 끝까지 주셔서 질문하고 네. 가세요. 제가 차단 친구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분들이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냥 놔두세요, 그럼 차단을. 예. 그게 이제 상관이 없는 분들이 뭔가를 보내왔기 때문에 차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뭐를 받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하고 잘 모르는 분들은 계속 차단 해제하면 또 보내요. 그분들은요, 차단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하루에 몇백 통씩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는 보내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들리시죠? 예, 말씀하세요. 예. 예, 한국 핸드폰하고 여기 핸드폰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저기 노트북에서 핸드폰 볼 수 있게 카카오톡 깔아놓고 이렇게 쓰는데요. 그 노트북 하나에 한국 핸드폰하고 여기 거 카카오톡 두 개의 그걸 쓸 수 있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하게 뭐가? 없죠. 그러니까 불편해갖고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니까 한국 거는 이 노트북에 같은 노트북에서 안 봐지니 못 보니까 그거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에 뭐 전화번호가 두 개 있다고 거기에 카카오톡 두 개를 깔 수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도 하나에 한 컴퓨터에 한 카카오톡만 깔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다른 태블릿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깔으세요. 근데 한국 전화를 계속 여기서 미국에서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카카오톡 때문에 그러시나요? 문자 오는 거 제가 봤거든요. 문자 같은 거 문자요? 카카오톡이에요? 문자? 문자 텍스트 메시지? 예, 카카오톡 내가 한국에 뭐 가입된 게 있어 갖고요. 거기서 정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화면이 자꾸 그러니까 그거는 가급적 그것을 미국 카카오톡에 가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단체방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데 단체방. 미국 카카오톡으로도 그 단체방에 가입하면 되죠. 왜 그걸 한국 카카오톡만 가지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이 단체방이 그쪽에 저거 하면 그 사람들한테 한국 카카오톡으로 내가 이 카카오톡으로 나를 불러주세요. 제가 그냥 두 개의 스마트폰을 쓰다가 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불러줄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톡 하나만 쓰셔야지 그걸 카카오톡을 두 개를 가지고 쓰시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다면 그 한국에 나가서는 뭐 한국 카카오톡 쓰셔야죠. 근데 카카오톡이 두 개는 불편합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세요. 지금 미국에 있는 걸로 하나로 단체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의에 좀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 박국희 선생님. 제가 카톡에서 친구가 나갔을 때 다시 인바이트를 하면 또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나가서 인바이트를 하니까 못 들어와요. 예, 단체방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단체방에서. 단체방에서 그 친구가 초대 거부 및 나가기를 한 거예요. 초대 거부 및 나가기를. 그러니까 나는 이 방에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말아라 하고 나가신 거야. 그게 고의로 그랬을 수도 있고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고의로 그랬을 경우든 실수로 그랬던 경우든 그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고의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야. 참 그런 것도 참 난 좀 좋지 않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단체방에 있었는데 교회를 옮긴 순간에 단체방을 그냥 나가면 되지. 그걸 굳이 초대 거부를 하고 나가요. 그러면 못 불러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오해가 풀려서 다시 교회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랬더니 초대 거부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체방을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방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단체방 새로 만드는 것은 1분도 안 돼서 만들 수 있죠. 네. 예? 그거 그때 제가 강의했었죠. 나중에 이 강의에도 하겠지만 새로운 그러면 단체방을 다른 내용이 다 없어지니까. 다른 내용은 다 없어지죠. 근데 그러니까 실수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그렇지만 그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카피해가지고 이쪽 방으로 옮겨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요. 그 카카오톡의 스토리지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지금 다른 소음이 있어가지고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요? 카카오톡의 스토리죠? 카카오톡에 스토리지가 많이 있어서 그걸 줄이는 저장 공간. 카카오톡의 스토리지가 많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 저기 세팅에 들어가서 보면 아이폰에 각각 그 앱마다 그 얼마나 그 스토리지가 used 됐다는 그게 나오죠. 그거는 개인이 이제 신경 카카오톡의 그 스토리지는 네. 많아지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뭔가를 눌러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은 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을 눌렀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가 돼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저걸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쉬운데 미국에는 톡서랍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액션이 많이 일어났던 방에 들어가셔서 그 위에 부분을 눌러서 그것들을 지우셔야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강의할게요. 예. 그것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강의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일일이 다 줄이셔야 돼요. 다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지우게 되면서 이제 그 보낸 사람을 원망하는 거야. 아, 이 사람 거지 같은 거 보내가지고 나를 귀찮게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눌렀는데 그게 다 저장이 돼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보낼 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거다, 좋아할 거다. 이 사람들이 1%도 안 돼요. 여러분들 재학생 보내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땡큐 합니까? 읽어보지도 않지. 그러니까 몇 번 읽어보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안 보내잖아요. 읽어보기만 하면 자기한테 유익인데 안 읽어보잖아요. 자, 다른 질문 또. 혹시 카카오톡에 이렇게 식구들에게나 뭐 보낼 때 동영상 사이즈가 얼마나 한 사이즈까지 최대 보낼 수 그 있나요? 얘기는 제가 수없이 강의했는데 동영상은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예, 올려놓고 유튜브로 하라고. 유튜브에 예, 주소를 말씀하세요.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네. 제가 수없이 강의했습니다.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낼 예. 수가 없어요. 카카오톡은 300kb밖에 안 되고 300kb라는 용량은 동영상으로 5분만 찍어도 300kb는 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동영상 찍어놓은 거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보내십시오 하고 그 책에 있을 거예요. 부록인가 오케이. 어디에.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시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 사무엘 홍님. 예. 예, 그 동영상을 지울 때 그걸 꾹 누르면 딜리트 사인 나올 때 지워지면은 다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카카오톡에서 내 그 대화창에서 안 보였다 그래가지고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눌렀을 때 이미 누를 때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운로드가 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디엔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찍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게 어디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냐면 재화생 20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재화생 20호에 구글 파일즈라는 거에 보시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싹 지우시면 그 동영상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지우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알겠습니다. 예. 저기 박국희님도 재화생 20호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또 다른 질문. 네, 다른 질문. 아까 김신님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카카오톡 얘기잖아요, 지금. 마이크 켜시고. 맞아요? 들리셔요? 예, 예. 가만있어요. 근데 갑자기 구글 문서를 다 쳐서 잠깐만요. 다른 분 먼저 좀 아까 줄리? 줄리?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저기 본인 이름 맞죠? 쓰세요. 다음부터는 예. 예, 저 줄리입니다. 그 RQ 코드 있잖아요. QR 코드. 예. 예, QR 코드 그 가운데 그 가끔 이래 뭐 사진 나올 수도 있고 뭐 화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조그만데 그게 그거를 변하면 QR 코드도 변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시? QR 코드 이게 QR 코드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카카오톡도 QR 코드 있지만 또 다른 이런 그런 데도 뭐 QR 코드 쓰는 데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예, 조금만 가운데 뭔지 알아요. 그게 예, 변한다는 게 뭐죠? 예, 그게 똑같은 곳인데? 예? 똑같은 데인데? 그거 혹시나 이렇게 바뀌면 사진을 바뀌면 그 전체적으로 QR 코드 그 바뀌는 거예요? 사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 상관없어요? QR 코드는 그 가운데 있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밖에 있는 그 그림들을 가지고 거기에 정보가 들어간 그거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정보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거 예. 바꿔도 이제 밖에 그 QR 코드 그 그림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아니 그걸 무슨 일부러 뭘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아니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떤 데는 동영상 같은 거기 그림이 하나 있는 거 바꾸면 혹시나 전체적으로 바뀌는가 그 해서 그림을 어떻게 바꿔요? 뭐,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림을?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꾸죠. 그걸 어떻게 바꿔요? 내가 어디서 딱 이렇게 바꾼 거 같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김신님, 아까 다른 얘기 다 할 거 없고 네. 그 컴퓨터 카카오톡만 얘기하세요. 네, 컴퓨터 카카오톡 문서를 다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카카오톡을 깔으셨어요? 네, 깔아서 이거 지금 컴퓨터로 하세요? 아니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컴퓨터요. 컴퓨터로 공유하실 수 있죠. 화면 못하겠어요. 공유. 못해요. 아니 그 보면 화면 그 컴퓨터 지금 이 줌 화면의 가운데 밑에 화면 공유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줌 화면에 가운데 마우스를 가운데 이렇게 갖다 대면 화면 공유라고 있잖아요. 쉐어 스크린이요? 예, 쉐어 스크린. 네, 그거 누르세요. 눌렀어요. 그러면 스크린이라는 거 있죠. 그 종류가 쭉 나올 텐데. 스크린, 네, 스크린 누르세요. 스크린에 선생님 얼굴 보이는 거 말이죠? 아니 이렇게 그 쉐어 스크린 하면은 무엇을 쉐어하는 건지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거기에 화면 스크린이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거 스크린 아니에요? 첫 번째 거지 선생님 얼굴 나오는 거. 지금 전체 화면. 예, 그 화면, 예, 그걸 누르세요. 예. 그리고 공유 밑에 쉐어 하세요. 눌러도 반응이 눌러도 아무것도 안. 예, 그 눌러져 있을 테니까 그 밑에 오른쪽에 쉐어 있죠? 쉐어. 쉐어, 네, 쉐어 있어요. 네, 그거 누르세요. 네. 예. 자, 됐어요. 저 위에 카카오톡 그거 눌러보세요. 위에 카카오톡 화면에 깔려 있는 예, 앱 예, 예. 맞죠? 그거 더블 클릭. 비밀번호 넣어요? 그 비밀번호 치시고. 뭐가 안 된다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땡큐. 하고 플러스 확인.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저를 찾으시고 외기님 마이크 끄세요. 저를 재하생 윤승준이라고 돼 있는 재하생인지 저게 윤승준인지 모르지만 예, 그 재하생 윤승준 그걸 누르시고 저를 카톡하시고 재하생 김병천 밑에 거요? 저하고 카톡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그래야 뭘 보낼 거 오케이. 아니에요. 더블 클릭. 됐어요? 아니요, 아니 열리질 않았는데 1대1 채팅이 안 열리질 되잖아요. 않아요. 가면서. 아 1대1 채팅 저 밑에 있잖아요. 아 옆에 그림 밑에 1대1 채팅이라고 있네. 이거요? 아니 지금 왼쪽에 그림 있잖아요. 저 스윗하고 뭐 저기 밑에 아니 그 옆에 화면이 열려 있잖아요. 여기 예. 거기 1대1 채팅이라고 있잖아. 아 1대1 예. 거기다 붙여서 넣으시면 되잖아. 예? 그래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그리고 원래 갖고 있었던 아까 그 구글 문서에서 만든 그 주소 있잖아요. 링크할 거 복사했던 거. 복사해 놨는데 다시 할까요? 다시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복사한 거를 거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잖아요. 어디다가요? 저한테? 선생님한테? 아니 나한테 보낼 거니까 근데 거기 채팅창에다가 눌러서 거기서 아니 거기 열려 있는데 또 그걸 왜 열으세요? 아니 저하고 채팅할 줄 모르세요? 저하고 채팅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